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제85강 평관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정제격, 편제격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 평관격의 나름대로의 요약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칠사를 다스리는 법 세 가지, 살인상생, 살인상정, 식신제살, 이런 방법과 그 사주의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살, 유관 에 대한 사주의 예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 그 상담을 의뢰하는 분이 시가 정확치 않다, 시를 잘 모르겠다 했으면은 우리는 그 사주를 감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주 내에 어떠한 한 글자만 천간이 됐든 지지가 됐든 다르다면 그 인생 행로는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를 모른다고 한다면 네 기둥 중에서 한 기둥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정확한 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략적으로 시를 추측해서 사주를 논한다면 그것은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시를 모르면 아예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얘기를 해봐도 연월일에 입각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교훈도 줄 수 있고, 또한 평관격으로서 그 평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그러한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사주 둘을 써놨는데요, 연이 똑같아요. 임진, 임진. 그 다음에 정미월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이라고 하는 생일까지도 같아요. 그런데 시가 틀립니다. 여기 1번의 경우에는 오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갑오시가 됩니다. 여기 2번의 경우에는 진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임진이 됩니다. 태어난 시간을 따져보았자 최대한도로 차이를 둬도 4시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정미월, 월주가 같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대운의 흐름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의 삶도, 네 기둥 중에 세 기둥이 똑같으면 삶의 길도 엇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첫 번째의 사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일주가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신경 쓸 내용이 있어요. 월지에다가 이런 미토를 놓게 되면 금일주의 경우 토생금이 반드시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는 조토에 해당이 되죠. 사오미 할 때의 그 미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는 화기가, 이 미 중에 정화라고 하는 화기가 강합니다. 오행으로서는 토지만 이 미 중에 담겨 있는 성질은 정을기가 되기 때문에 미토는 조토예요. 조토가, 화기를 품고 있는 조토가 신금을 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단 월지에 미토가 있더라도 그 명주 내에 이러한 수기, 이 속에 어떤 개수, 또 축중의 개수, 이런 수가 있다면 이 미토도 금을 생하는 토로서 약하게나마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금의 세력을 보니까요, 여기서부터 이 축을 통해서 이만한 세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이 신금일주가 신강한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암장간의 변화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격은 미중에서 정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평관격이 맞아요. 여기서 화극금 평관격이 맞습니다. 그게 평관격인데 이 평관이 의외로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정화가 있죠? 미 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오 중에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오와 미가 이렇게 또 끌어당겨서 합을 이루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미토는 토생금 작용보다는 관으로서의 작용력이 강해서 결국 신금의 세력은 이 미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칠살로 인해서 약화됐어요. 다행히 여기 정이 마비돼서 이 정화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합거를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여기 오미 화국을 이루고 있어서 또 이 간목은 화를 생함으로 인해서 신축과 이 진은 관살이 왕해가지고 그 관살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울로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화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정이합 하나 정도는 묶어 줬습니다만 그래도 오미 화국으로 인해서 더 살이 강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기를 잡아줄 것이 마땅치 않아요. 축중에 개수가 있긴 하지만 또 진 속에도 개수가 있긴 하지만 이 화국을 이루고 있는 이 편관에, 다시 말해서 칠살의 작용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울로에서 본다면은 여기
금의 기가 흐르고 있고 여기는 수의 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 운을 봤을 때 이제 이 두 번째 사주와 한번 견줘 볼 것입니다. 자, 여기 임진, 정미, 신축 똑같지요. 그런데 갑오시가 아니고 임진시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이 신금이 어떠한 세력을 갖느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아주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물론 정화가 투출했으니까 평관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1번의 사주와 견주었을 때 평관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정미, 이 정화가 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렇게 정임합하는 면이 있고 심지어는 쟁합이 돼서 여기도 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화가 진퇴양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토 속에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충미충이 돼 가지고요. 충미충이 돼서 이 축중의 계수와 정계충이 돼서 미도 믿을 곳이 못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사주가 강해서 이 칠사를 용신으로 쓰고자 하는데 수가 6개나 있어요. 이 사주에 임수가 있고 여기 있고 진중에 계수 있고 그 다음에 축중에 계수 있고 그 다음에 진중에 계수가 있어서 수가 5개나 됩니다. 이 5개의 수가 수국화로 덤벼들면은 이 사주의 용신은 깨져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 오미화국을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수기라고 해봤자 축중의 계수와 진중의 계수 정도인데 화국을 제압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쪽 사주는 운의 흐름에 있어서 이때는 수운에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왕한 칠사를 여기서 제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수가 너무 넘쳐나요. 여기 수운에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경우는 똑같은 행로를 가지만 이미 이 경술대운 술에서 인생의 막이 내리는 그러한 절망감이 놓여있는 사주입니다. 왜 이 수run에 인생이 삶을 마감했느냐 하면은 우선 우린 외형적으로 축, 술, 미와 충미충, 형충이 독림해서 그러한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주의 주인공은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었었는데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모든 군사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만 겨우 살아서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만 왕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부하를 다 잃고 돌아온 장수를 누가 반갑게 맞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경술대운에서 세상을 하직한 사주인데, 이러한 사주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살중제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장수가 많은 적을 물리친다면 일장당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하나의 용어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사주일 때는 진법무민이라고 하는, 진법무민 하는 수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진법무민이 되는 사주는요, 법이 다해서, 근데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그 관에서 오는 위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장악력,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법이 다함으로써 따르는 백성이 없다. 결국 진법무민의 사주는 패망의 사주입니다. 도저히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사주를 우리는 진법무민이 되어버렸다. 그 관을, 평관을 너무 제해버리는 바람에 따르는 자가 없다. 그러한 비극적인 사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쪽의 사주는 진법무민의 사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관살이, 다시 말해서 칠살이 왕한데 운이 잘 흘러줬어요. 다시 말하면은 금은도 나쁘지 않죠. 왜 나쁘지 않느냐? 금은 수를 생합니다. 수를 생해서 그 수로 하여금 이 왕한 칠살을 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자축 운에 자신의 인생의 정점을 찍어가는 그러한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가 X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여기에서 인생의 꽃을 피웠다. 그러면 심한 차이가 있고 다 똑같은데 왜 인생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극과 극이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시를 모르면 사주를 감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당장 눈앞에 금전적인 욕심 때문에 엉터리의 시를 잡아놓고 감명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활인업을 하고 있어요. 또 이 활인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직업에 연연한다면 그것은 저는 인과 응보에 의해서 어떠한 좋지 않은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두 사주를 놓고 말씀드린 이 시간은 물론 둘 다 평간격이 돼서 예시로 놨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의 중요성, 한 글자만 틀려도 사주의 울로가 180도 달라진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아시고 감명하는데 아주 특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정확한 연월일시를 통해서 정확한 사주를 뽑고 명확한 격과 용신을 찾고 울로를 살펴가면서 통변을 해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놓이는 형이나 충이나 그, 파, 해, 그리고 흉살에 귀문간살, 원진살, 백호살, 개강살, 양인살 등 그런 것들도 다소 참고를 하셔서 보다 세밀한 그러한 통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제격, 편제격에 대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